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 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내 몸을 치료해주는 자외선 치료 탐구 편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철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장민수입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외선 치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하거든요. 자, 궁금한 점이 또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 방 선생님, 그 자외선 치료, 자외선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자외선을 치료에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외선은 이제 A, B, C로 나뉘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자외선 C는 파장이 굉장히 짧은데 네.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존층에서 거의 다 이제 나뉘기 때문에 네. 잘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외선 A하고 B가 주로 지표면에서 이제 검출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외선 A하고 B를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파장대가 여러 파장대가 있고 각각이 이제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제 치료 파장대는 311나노미터 근처를 가장 좋아하고요. 네. 이 파장대가 화상도 가장 적고 치료 효과는 가장 높은 파장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340에서 한 400나노미터 정도 되는 자외선 A1 파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장대들이 어떻게 피부에 치료 반응을 일으키게 되느냐, 네. 이런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네네. 우선은 저희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피부과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그렇죠. 건선이라든지 네. 백반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은 저희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만성 피부 질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가 면역성의 어떤 기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세포들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자외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B, 특히 311나노미터 근처의 파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는 우리 피부 표면에서 염증을 가장 먼저 개시하게 되는 랑게르한스 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를 억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걔가 개시하는 애인데 걔를 막아버리니까 그 밑으로의 반응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을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그냥 자기절로 이렇게 제거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기능이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토피나 건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약해서 온다기보다는 면역의 선택적인 과잉 반응 때문에 오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선택적으로 이제 줄여줘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자외선 치료의 역사가 또 의외로 굉장히 깊다고 들었거든요. 저 우리 장 선생님 언제부터 또 사용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태양광선 자체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게 또 치료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고대 로마는 이제 일광욕장, 흔히 말하는 현대 이제 선텐장이죠. 그런 게 또 심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이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특정 질환, 우리가 백반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하얀 사람들, 하얘지는 그런 질환에 우리가 그 나의 삼각주에 있는 풀에 씨앗을 이용해서 그거를 흡입하거나 아니면 그걸 바르거나 해서 이제 햇볕을 쬐면 그 부에 수포가 생기고 수포가 좋아지면서 이제 피부에 색깔이 생기는 그런 치료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대 인도에서도 비슷하게 콩가식물의 씨앗을 이용해서 햇볕을 쬐고 백반증 치료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닐스 핀센이라는 덴마크 의사가 피부 결핵에 이러한 자연광선 혹은 인공 강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공로로 190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자외선을 낼 수 있는 인공 강원들이 개발이 되고 또 치료 방법에 있어서
앞서 얘기한 그런 식물의 추출물, 이제 소라렌이라는 물질인데 예. 그거를 먹고 뭐 광선을 쬐는 그런 치료 방법도 개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아는 자외선과 치료 자외선의 차이가 혹시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자외선은 여러 파장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화상을 일으키고 네. 또 일부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네. 그래서 그런 파장대가 다 사실은 정해져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파장대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파장대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치료 자외선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308나노미터. 그래서 308나노미터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이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이나 이런 인공 광원을 위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것이 한 311나노미터에서 313나노미터.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자외선 B 치료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40에서 400나노미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 UVA. 자외선 A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치료 효과도 다 다른데요. 308나노미터의 엑시머 레이저는 사실 311나노미터의 단파장 네. 자외선 B와 이제 거의 흡사한데요. 이제 광원이 레이저다 보니까 좀 더 좁은 곳에 강하게 이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고 좀 심한 병변을 사용을 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파장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을 찔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UVA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네. 아니면 피부가 단단하게 굳는 피부 경화증 같은 걸 치료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외선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뭐가 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예. 뭐 앞서 계속 언급했던 네. 이제 건선, 아토피 피부염 같은 이제 염증성 질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오랜 역사를 가진 백반증 같은 색소성 질환도 사용을 할 수 네. 있겠고요. 또 악성 피부 질환인 피부 림프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자외선 치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가 딱딱해지는 예. 피부 경화증 네. 그런 질환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아이러니하게 광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우리 햇빛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 여름철에 굉장히 고생하는데 초봄에 미리 자외선을 쬐게 됩니다. 약하게. 그렇게 쬐다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피부 질환의 뭐 질환 치료에 자외선 치료를 권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적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제 효과가 좋고 환자분들이 보통 주에 2회에서 3회를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먹는 약을 하거나 바르는 약을 할 때는 너무 바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못 드시거나 못 바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외선 치료는 그 정해진 시간에 2회, 3회씩 일주일마다 오시다 보니까 이제 환자의 수능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소아나 임산부한테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한 가지 치료로 효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자외선을 병합 치료로 사용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너무 우리 또 일반 사람들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자외선 치료에 보험 급여가 가능한지. 이제 건선, 예. 아토피 피부염, 백반증에는 많잖아요.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아. 다행히도. 예. 또 주 3회까지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앞서 얘기한 여러 질환에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런 질환에도 보험 적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또 만성 가려움증, 이제 간이나 콩팥이 나빠서 생기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반가운 얘기네요. 네네. 자, 오늘은요, 자외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서 자외선 치료의 역사부터 특징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전신 자외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